안녕하세요. 상처와 흉터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강수 성형외과 이윤혜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양성종양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양성종양에서 양자는 좋을 양자를 써서 좋은 성질의 종양을 의미합니다. 즉, 좋은 예후를 가진 병변, 의학적으로 낫기 쉬운 상태의 성질을 가진 종양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암, 즉 악성종양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육 속도가 느리고 성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무한대로 자라나가지 않고 다른 조직으로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종양을 양성종양이라고 합니다. 양성종양은 사실 우리 몸 어디든 생길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오늘은 피부의 양성종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의 양성종양에는 점이나 딸기 혈관종, 지적과 같이 피부 표면에서 생기는 양성종양에서부터 피부 표면보다 아래에서 생기는 양성종양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 한강수 성형외과에서 주로 보는 피부 양성종양에는 표피낭종, 피지낭종, 지방종 등이 있습니다. 이 양성종양들은 수술적 제거가 우선적 치료 방법이 되는데요. 이 양성종양들은 무엇이고 생기는 원인과 치료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피낭종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양성종양 중 하나로 대표적인 낭종성 종양입니다. 낭종성 종양이란 주머니 속에 다양한 물질이 차 있는 종양을 의미하는데요. 표피낭종 속에는 케라틴이라는 물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표피낭종은 털이 나는 모낭에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데요.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얼굴, 목, 귀, 등, 회음부 근처입니다. 몇 밀리미터에서 몇 센티미터까지 크기가 다양한데 피부 밑에 작은 구슬 혹은 혹처럼 낭종이 만져집니다. 표피낭종은 모낭의 입구와 연결되어 있어서 모공 구멍을 통해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증상이 없고 크기 변화가 거의 없다가 갑자기 커지면서 종기가 난 것 마냥 부으면서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 대표적인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피부의 가장 겉면인 표피층에는 각질세포가 있는데요. 이 각질세포가 진피층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게 되면서 표피낭종으로 발달합니다. 표피의 각질세포가 진피층에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는 태아 발생 과정에서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가 진피층에 남게 되는 경우와 모낭의 누두부라는 곳에는 피부를 구성하는 각질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가 위치하는데요. 이 줄기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외상으로 인해서 표피세포가 진피조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진피층에서 표피의 각질세포가 증식하면서 케라틴이라는 물질을 계속적으로 분비하여 주머니 속에 케라틴이 가득 찬 표피낭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표피낭종을 단순히 크기가 큰 여드름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드름은 여러 복잡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임상 관찰 및 초음파를 통해서 대부분의 표피낭종과 여드름은 구분이 가능하고 서로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자리에 생기는 악취나는 분비물이 나오는 피부 병변이 있다면 여드름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 병원에서 진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표피낭종과 또 같은 것이라고 오인되는 것이 또 있죠. 바로 피지낭종입니다. 표피낭종, 피지낭종은 종종 진료실에서 혼용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양성종양입니다. 생기는 원인이나 구성하는 주성분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으나
호발하는 위치나 종양 형태가 비슷하고 치료 방법이 거의 같다 보니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모낭 옆에는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샘이 있습니다. 피지낭종은 피지샘의 분비선이 어떤 이유로 막히면서 피지샘에서 만들어지는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생기는 낭종입니다. 그래서 피지낭종을 채우고 있는 물질은 케라틴이 아니라 피지입니다. 표피낭종이 모 누두부에서 생기고 피지낭종은 피지샘에서 생기기 때문에 모공 내에서 발생하는 위치도 매우 비슷합니다. 피지낭종 내에 쌓인 피지에서 세균이 증식하면서 고름과 통증이 동반될 수 있고, 이때 셀프 압출을 하면 악취가 나는 내용물이 모공의 입구를 통해 나오는 것도 표피낭종과 유사한 점입니다. 피지낭종이 하나 있는 경우가 아니라 국소적으로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를 다발성 피지낭종증이라고 합니다. 다발성 피지낭종증의 경우 유전적인 영향이 커서 유전 질환이나 다른 장기에 동반 질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표피낭종, 피지낭종은 서로 다른 질환이지만 유사점이 많아서 지금부터는 표피낭종, 피지낭종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피낭종, 피지낭종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면 크게 세 가지 상태로 내원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증상기입니다. 낭종이 구슬처럼 잘 만져지고 만져도 아프지 않고 피부가 붉거나 부어있지 않는 상태를 무증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증상기에는 보통 낭종의 막이 굉장히 두껍고 탄탄하고 내용물이 꽉 차 있어서 낭종을 마치 고구마를 캐내듯이 주변 정상 조직과 잘 구분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수술하는 것이 재발률을 낮출 수 있어서 수술 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상태는 염증기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염증이 낭종에 생기면 붓고 붉어지고 만졌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또한 낭종을 싸고 있는 주머니의 막이 굉장히 얇아지고 내용물이 고름처럼 액체화되면서 우리가 흔히 종기가 터졌다고 표현하듯이 그 압력이 높아지면 밖으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터져 나온 분비물은 회백색의 치즈가 녹은 듯한 액체가 나오고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음파상에서도 낭종의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약물 치료로 증상을 줄여주고 염증이 가라앉도록 유도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 부족하고 계속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증이 계속 심해지면 고름이 피부를 포함한 주변 조직까지 다 녹일 수 있어서 이 고름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 시기에 하는 수술을 절개 배농술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구멍만 내서 고름을 포함해서 모든 내용물을 제거합니다. 염증기가 되면 낭종의 주머니가 터져서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100% 제거하지 못하면서 재발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시 방편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상태는 흉터 조직 시기입니다. 낭종이 터지고 나서 염증이 소멸되고 나면 그 부위에는 흉터 조직이 잡히면서 초음파상에도 뚜렷한 낭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섣불리 수술하는 것보다는 낭종이 다시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 적기에 낭종을 고구마 캐내듯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을 할지 말지 또는 언제 재발할지는 알 수 없어서 쉬운 듯 쉽지 않은 질환이 표피낭종, 피지낭종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이 모낭의 입구를 통해서 표피낭종이나 피지낭종을 반복적으로 짜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셀프로 압출하는 영상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고 보는 사람으로서 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낭종성 종양이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 케라틴 또는 피지가 가득 차 있는 건데요. 작은 구멍을 통해 압출한다는 것은 주머니는 그냥 두고 그 속의 내용물만 일부 빼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재발이 많습니다. 또한 내용물이 빠진 주머니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아서 수술적으로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수술한다고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크기가 작은 낭종은 시기만 잘 선택해서 올바르게 수술하면 완전 제거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셀프 압출이라는 방법으로 오히려 낭종의 염증을 유발하여 엄청난 통증과 불편감을 일으키거나 수술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수술 적기를 놓치는 경우를 유발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셀프 압출을 여러 차례 하신 분들의 경우 그 주위 피부에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심하고 흉이 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미용적으로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균이 있는 손으로 표피 낭종, 피지 낭종을 짜거나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낭종을 제대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이 절제 생검술입니다. 표피 낭종 또는 피지 낭종은 무증상인 상태에서는 그냥 둔다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염증성 종양이기 때문에 염증이 없을 때, 크기가 작을 때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피 낭종, 피지 낭종은 호리병처럼 작고 얇은 모공 입구로 피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이 입구를 같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낭종의 입구는 보통 낭종의 중앙부 근처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낭종의 크기에 따라 절개선의 길이가 결정되는데요. 큰 낭종을 너무 작은 절개선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하면 오히려 빼내는 과정에서 낭종이 찢어져서 낭종의 주머니나 내용물을 남기고 제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낭종의 크기에 맞는 최소한의 절개가 중요하고 무작정 작은 절개선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낭종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낭종이 있었던 공간을 여러 차례 깨끗이 세척하고 지혈한 다음에 봉합을 합니다. 염증기가 되면 낭종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약물 치료는 보조적인 치료로 사용되는데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항생제, 진통소염제 등을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변 내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것입니다. 완치법은 아니지만 염증성 상태의 낭종을 증상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물 치료와 같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 후에도 상태에 따라 절개 배농 또는 절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설명했던 절개 배농술입니다. 절개 배농술이란 작은 절개를 넣고 염증성 내용물을 최대한 긁어내는 수술법입니다. 염증성의 낭종은 이미 주머니가 얇아지고 터지거나 터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절제 생검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수술하고 나서도 재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개로 내용물을 최대한 긁어냅니다. 염증이 빠져나가면 작은 절개창은 보통 1에서 2주에 걸쳐 저절로 막히는데요. 스스로 다치지 않는 경우에는 염증이 감소한 후에 지연 봉합할 수 있습니다. 낭종의 염증이 매우 심한 경우 고름이 피부와 주변 조직을 녹이기 때문에 얇아진 피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거해야 할 수도 있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흉터도 굉장히 크게 남습니다. 지방종은 이름에도 쓰여 있듯이 지방으로 된 양성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얇은 섬유막 속에 지방과 흡사한 노란색 조직이 가득 차 있는 종양으로 유병률은 1000명당 1명으로 가장 흔한 종양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피부 밑에 피하 지방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육 밑이나 장기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종은 몸통, 어깨, 뒷목, 겨드랑이를 포함한 팔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종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약 80%이고요. 몸의 이곳저곳에 다발성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크기가 굉장히 커진 채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직경이 5cm 미만인데 20cm까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종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크기가 커지면서 신경이나 다른 구조를 압박하는 경우에는 저릿저릿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신경학적인 증상이나 압박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종은 지방세포의 과도한 증식으로 발생합니다. 지방종이 생기는 원인이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종을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발성 지방종으로 오신 분일수록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력 외에도 외상이나 고지혈증, 높은 BMI, 적은 신체 활동 등이 지방종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종이 있다고 해서 꼭 뚱뚱하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종을 농양이나 표피낭종, 피지낭종 등을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종은 만두를 위에서 눌러놓은 듯한 납작하고 둥글거나 타원형의 형태로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유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흡사 탱탱볼을 누르는 듯한 느낌으로 어느 정도 탄성이 느껴집니다. 반면에 농양은 보통 그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동반되고 만졌을 때 물컹물컹한 경우가 많습니다. 표피낭종, 피지낭종은 중앙의 모낭 입구가 보통 넓어진 게 보이면서 지방종보다는 작은 크기의 구슬이 만져지고 염증기가 되면 붓고 붉어지고 통증이 동반되면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지방종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종은 임상 진찰뿐만 아니라 초음파를 통해서도 다른 양성 종양들과 감별 진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지방종의 깊이와 위치, 크기, 다른 주요 구조물들과의 근접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깊은 위치의 지방종은 MRI와 같은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통해 올바른 수술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지방종이 악성인 경우가 있는데요. 10cm 이상이거나 급속도로 자라나거나 허벅지에 위치하거나 뼈 근처에 깊게 위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육종이라는 악성 종양의 가능성도 있어서 정밀 검사가 시급합니다. 지방종은 무증상이기 때문에 미용적인 목적 또는 신경이나 다른 구조를 압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크기가 커지면 수술 절개선이 길어져 흉터 길이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종 제거 수술 이후에 우리 몸은 지방종이 있었던 빈 공간을 채우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종이 그만큼 큰 상태에서 수술하고 나면 피나 장액이라고 하는 몸의 액체가 빈 공간에 쌓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쌓이는 액체를 밖으로 빼내주는 관을 삽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뭉친 거즈를 이용해 위에서 강하게 압박해 주어야 액체가 다시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주 드레싱 치료를 오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나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종은 가능하면 초기에 크기가 작을 때, 크기 변화가 있다면 너무 커지기 전에 수술적 제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성종양 절제 수술은 직접적인 절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흉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한강수 성형외과에서는 종양 절제 수술 후에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절개선 디자인에 신경을 씁니다. 우리 몸의 피부는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피부에 피부 장력이 작용합니다. 이 피부 장력이 높으면 흉터가 넓어지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피부 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개선을 디자인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종양을 모두 깨끗이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종양의 크기와 무관하게 작은 절개창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재발은 더 큰 흉터를 남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절개창을 통해 작은 바늘에 달린 얇은 실을 이용해서 2중, 3중의 미세 봉합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봉합 방법에 대해서는 상처 치료하는 성형외과 미세 봉합법을 참고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절개선을 디자인하고 수술하고 봉합하는지에 따라 흉터 결과가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무리 흔한 양성 종양이라고 해도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양성 종양에서 양자는 좋을 양자를 써서 좋은 성질의 종양을 의미합니다. 즉, 좋은 예후를 가진 병변, 의학적으로 낫기 쉬운 상태의 성질을 가진 종양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암, 즉 악성 종양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피낭종, 피지낭종은 호리병처럼 작고 얇은 모공 입구로 피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이 입구를 같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낭종의 입구는 보통 낭종의 중앙부 근처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피부 밑에 피하 지방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육 밑이나 장기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종은 몸통, 어깨, 뒷목, 겨드랑이를 포함한 팔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종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약 80%이고요. 몸의 이곳저곳에 다발성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크기가 굉장히 커진 채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직경이 5cm 미만인데 20cm까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 양성 종양 중에서 표피낭종, 피지낭종, 지방종에 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각각의 양성 종양의 원인과 치료 방법, 주의사항 등을 알아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증상들을 방치하여 악화시키는 일 또한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처와 흉터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강수 성형외과 이윤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